다시 한번. 자, 넥스 사이언스의 자회사 중에 단디바이오가 있어요. 이제 넥스, HLB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잘 아실 거예요. 그죠? 단디바이오가 이 코넥스의 여기서 이제 거래 대금 자체도 사실 1위에서 5위까지 항상 이 거래 대금이 좀 활발한 친구인데, 이 친구가 이 폐혈증 치료제, 그죠? 좀 나오죠. 자, 폐혈증 치료제,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료제, 또 면역 증강제 등 이런 걸 좀 개발하고 있어요. 근데, 좀 깜짝 놀란 게 이제 이 단디바이오 이 친구가 이제 코스닥으로 좀 상장 이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좀 생겼어요. 예전에도 보면 이 단디바이오에 대한 어떤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, 얼마 전에 이 폐혈증 치료제 유럽 일상 이 승인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죠.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런 뉴스들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, 뭐 넥사이언스의 이런 뉴스 때문에 급등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진 않아요. 실적으로 보면 왜 이런 게 뉴스에 챙겨보냐면, 아, 이렇게 회사가 흘러가고 있구나, 이런 걸 보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. 자, 단디바이오가 이 내달 폐혈증 치료제 유럽 일상 신청을 한다고 하죠. 이 폐혈증 치료제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좀 기술력이 있는, 자, 이런 친구들이죠. 그래서 단디바이오가 이제 내년에 이렇게 좀 유럽의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 및 각국에서 자, 임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것과 관련된 영상을 좀 찍어 드렸고,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디바이오가 HLB 사이언스로 이름을 바꿔요. 이제 만약에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 여기 가족이 하나 또 늘어나는 거죠. 살펴볼 게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. 또 하나 이 단디바이오가 내년에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, 자, 이 치료제하고 진단 키트까지 같이 도전을 하고, 내년에 이 뇌독소, 이 표적 알츠하이머 국내 일상 진입을 하는 걸로 이제 인터뷰가 나와 있는데, 조금 이제 이 내용은 한경 바이오인사이트에 잘 찾아보면 되시는데,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이 모회사가 넥스사이언스죠. 내년 상반기에 코스닥 이전 상장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그래요. 물론 이런 건 회사에서 완벽하게 뭐 공시가 뜬다거나 정확하게 이전이 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전 의미가 있는 건데, 그래도 일단은 코스닥 상장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거죠. 넥사이언스 자회사기 때문에, 자, 이 넥사이언스에 이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도 같은데, 내년이고, 그러니까, 아, 이렇게 넥사이언스의 자회사인 단디바이오가 내년에 상장한다는 이슈가 있구나, 이렇게 정도로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종가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해볼 건데, 오늘이 월 말이죠. 자, 월 말이기 때문에 월봉부터 쭉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은 화양이죠. 주봉에서도, 윤정님 안녕하세요. 아, 이게 원래 제가 오늘 회식이 있었는데 내일이 휴일이고 그래서, 근데 이게 코로나가 좀 심해서 여기도 일찍 파는 분위기더라고요. 그래서 놀면 뭐하나, 주식 공부나 하자 그래가지고 딸에서 찍어서 올려드릴까 하다가 실방을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. 어차피 넥스사이언스 영상을 찍어야 돼서, HLB 영상을 찍어야 돼서 같이 있게 그냥 겸사겸사 찍었어요. 전적인 시황 정리도 할 겸. 자, 어쨌건 HLB 먼저 보면 어쨌거나 이 추세는 아직 하향이에요. 아직 못 돌려놓고, 월 말인데 못 돌려놨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역시 5개월선 돌파 안착하거나 60개월선 돌려줄 때까지는 좀 지지부진할 확률이 있고, 주봉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조금 바닥다지게 하는 것 같죠. 그죠? 돌파해줘서 좋은데, 자, 이번 주 거래일이 29일 남았으니까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고, 자, 일봉에서는 이 거래량은 없긴 해도 21선이 잘 안착을 했습니다. 이 부분이 살짝 마음에 드는데, 거래량이 좀 실려야 돼요. 그죠? 터져 나가야 되고, 상당히 신경 쓰이는 게 공매도인데, 아주 이 공매도들이 이 세계 정세하고 좀 맞물려서 좀 공매도를 좀 세게 하는 또 이런 상황이고, 역시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있었죠. 막판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있었어요. 10%대 또 투자해서 또 늘었네요. HLB나 HLB 생명과학 공매도 세력들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. 어째 저렇게까지 공매도를 하지? 자, 이제 생명과학을 보면 역시나 월봉에서 아직은 추세가 하향이고, 주봉에서 일단 5선이 붙여놨는데, 아직도 요 변곡점 자리 오늘 안 깼죠? 안 깨고 잘 버텨주고 있고, 일봉에서 보게 되면 20에서 못 들어놓긴 했어도 얼마만큼 저점에 있고, 역시 거래량이 없어요. 거래량이 올라갈 때 거래량이 좀 붙어줘야 이렇게 좀 의미가 있는데, 아직도 시간은 사실 꽤 걸릴 것 같습니다. 공매도 부분 살펴보면 8%대 대단하죠. 공매도 세력들 참 대단합니다. 어쨌거나 공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, 투자자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이틀간 샀죠.
아마 이게 내일 이제 이 수요일 날 좀 보면 저 산 부분이 아마 대차 상환에 관한 부분일 것 같아요. 대차 상환을 하면서 좀 매수를 하는 이런 입장이고, 넥스사이언스가 3%대 잘 반등해줬는데 변함없죠. 이제 20개월 선이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오늘 안 깼고, 주봉에서 이제 주봉의 우선 출발인데 아직은 20선이 가파르게 떨어져서 여기 19,000원대 요 돌파 여부가 중요해. 맞고 떨어지고 돌파해 주면 안착하고 다시 돌아 나갈 거고, 이런 상황들까지 지켜봐야 되는데, 일단 일봉에서는 이쁘게 21선이 올라텄습니다. 어제 좀 거래량이 조금 들어왔죠. 사실은 좀 깔끔한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,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안전한 차트는 아니에요. 이렇게 전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20개선 깨게 되면 칼 손절해야 되는 이런 차트고, 외국인들이 거의 계속 팔고 있죠. 지금 개인만이 홀로 이제 매수한 입장인데, 개인들도 조금 들어왔고, 연기급이 좀 눈에 띄네요. 그죠? 어쩐 일로? 어쨌거나, 어제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3월 달에 승인이 날 수 있는 좀 확률이 있어서, 그거 관련 한번 급등할 거는 같은데, 그렇게 되면, 만약에 멤버들이나 이제 들어 계신다면 시청자님들도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갈 때 차익 실현이 맞아요. 이렇게 보시게 되면, 월봉에서 벌써 앞전에 크게 해먹은 이 종목들은 떨어졌다 반등한다 하더라도 결국 우하향의 길을 걷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조심해서 대응하고, 물론 뭐 귀신이 아닌 이상 그걸 못 맞추죠. 그래서 급등할 수도 있고,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이 지표를 잡는다면 20개선 깨지 않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. 자, HLB제약도 이제 보합권에서 끝났는데 뭐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, 주봉에서 아직 추세턴을 못 해놨습니다. 이거 좀 아깝죠? 어쨌거나 거래량이 뭐 심하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아직은 좀 미비한데, 일단은 약간 안정감이 있어요. 지금 지수랑 같이 움직이죠, 이 친구들. 지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고, 역시나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죠. 이제 바닥권이긴 한 것 같은데, 뭐 지금 바로 뛰어 올라가거나 이러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. 물론 나노코박스 스윙과 관련해서 순간 확 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그렇게 되기보다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떴다, 이렇게 떴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눌림목을 줘요. 매수도 그때 매수도 되는 거니까, 지금 전체적으로 HLB에 대한 이 어떤 흐름은 관망하는 게 맞아요. 물론 아까 설명드렸듯이 단디바이오라든가 넥스사이언스 뭐 자회사가 상장한다든가 이런 건 나중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1년 뒤죠. 그런 거에 대한 건 있고, HLB 테라퓨틱스도 이 장중에 좀 이렇게 좀 힘들다가 좀 마감했는데, 5개월 선 가격이 14,400원 좀 뚫어놨어요. 뚫어놓고 주봉에서도 20선 지켜줬습니다. 이번 주 내내 20선만 잘 지켜주면 돼요. 이 친구 그 FDA 안구 그 치료증에 관련한 이제 NDA 신청과 관련한 어떤 사전 미팅이 있죠.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전 고점들까지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, 뭐 그런 HLB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 이제 지트리벤트죠. 어떻게 오갈 데도 없어요. 많이 떨어졌고, 뭐 HLB나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, 노터스 같은 친구들이 자 흐름이 좀 애매하게 끝났는데 정확하게 변곡점에서 끝났거든요. 이렇게 여기가 돼요. 여기가 이제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돼서 여기서 끝났고, 주봉에서도 이렇게 오선위에 잘 있습니다. 추세가 유지되어 있는 거죠. 일봉에서 이거 잘 못 뚫죠. 요거 뚫고 나가야 한번 급등할 수 있어요. 요 가격대가 고점 27,000원대가 되고, 전체로 깔끔하거나 이게 좋은 차트는 아니에요. 예전에 많이 올라왔어가지고 좀 조심해야 되는 차트고, 투자에 대한 쪽 한번 볼까요? 역시 외국인이 팔고 있죠. 개인들 힘으로 버텨준 건데, 이전 변곡점 못 들어주면 다시 20개선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섣불리 들어가거나 대응하지 않는 게 좋고, 자, HLB 파워 같은 경우가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20개선 근처에 있죠. 이렇게, 그죠? 못 들어준 게 조금 애매한데, 어쨌거나 상황은 뭐 대바닥권이라 일봉에서도 봐도 역시 14,000 후반대 매수하시면 돼요.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고, HLB파는 크게 나쁘진 않아요. 밀릴 만큼 밀려 있어서 이런 친구들 이전 저점 깨지 않는 선상에도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실질적으로 20% 30% 수익 내줄 확률이 더 커요. 더 좋고, HLB파워는 꾸준히 관심 있게 보고, HLB 생명과학도 많이 떨어졌어요. 실질적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 봐도 하루하루 너무 이렇게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게 좋아요. 이제는 예전에 손절 치지 못한 거라면 그냥 돌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. 지금은 예전에 많이 몰린 거에 비해서 손절을 하게 되면 큰 의미가 없어요. 이 친구들은 저한테 지금 바닥권까지 와 있어가지고, 물론 이제 전쟁에 관련한 이슈로다가 뭐 더 밀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,
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확률이 더 크죠. 제약바이오주 자체가 밀려 있는 거라,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HLB만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? 뭐 이렇게 생각하실 이유는 별로 없어요. 실적으로 다른 제약바이오주들이 이거보다 더 심하게 떨어졌으니까 그런 거고, HLB 그룹주들이 3월 달이래요. 뭐 이제 내일 연휴 휴일이고, 그죠? 홍성민님 안녕하세요. 휴일이고 이제 내년 다음 주 수요일이면 3월달 월봉의 시작이니까, 그죠? 뭐 살아날 만도 하고, 뭐 전체적으로 공매도라든가 이런 세력들은 HLB 그룹들이 딱히 나쁘다기보다는 세계 정세적으로 우리나라 주식도 좀 많이 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자 있는 것 같습니다.